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모레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의 언론장악 행보, 또 논란이 됐던 공산당 기관지 발언까지 부적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지는 강해 보입니다. 윤창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과 언론인의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제 정의구현 사재단 시국미사 때 이제 연대 발언하시는 걸 제가 봤었는데 이렇게 또 방송에서 따로 뵙게 됐습니다. 네. 예. 요즘 현안이 워낙 많아서 바쁘게 지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여러 차례 이 언론 탄압과 관련한 사례들이 누적돼 왔고 또 그때마다 저희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언론 자유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해왔는데, 근데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지적과 비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러니까 비판자들의 목소리를 이제 완전히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동관 씨 같은 부적절한 인물들을 방송 정책의 이 우두머리로 앞세우겠다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통탄을 금할 길이 없고 또 그러한 데 대한 그 대응하는 여러 활동들을 벌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틀 후에 모레 네네. 이동관 방송통신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지금 세 가지가 쟁점이 될 거라고들 해요. 아들 학폭 문제, 언론 장악, 또 부인 인사청탁 의혹 이렇게 세 가지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증인 한 명 채택하지 못한 상황을 두고 자포자기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지금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우선 이 민주당의 이전 원내 집행부에서 이 방송정책과 관련한 주무 상임위인 과방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 처음 1년은 민주당이 맡고 그 다음 1년은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합의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의원이 지금 국회 과방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예. 그런 조건 속에서 의사진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과방위원장이 국민의힘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어떤 의사를 제대로 관철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자초한 상황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3대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이 대부분 불발됐습니다. 예. 벌써부터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청문회와 별개로 이미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이동관 후보에 관련한 여러 기사들만 하더라도 한 가지만 문제가 되더라도 결격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대단히 심각한 사유들이죠. 그런 의혹들이 지금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언론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동관 씨가 부적격한 인물이라는 데는 조금의 이견도 없습니다. 네, 또 이게 증인이 채택되지 못한 상황이 순조로워 보이지는 않아서요. 네네. 이동관이라는 이름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단어가 바로 언론 장악입니다. 네. 오늘도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그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어떤 일을 했는지 고발한 기사들이 연달아 나왔는데 예.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PD 네. 출신이신데 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나 기사들 보시면서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계셨을 때 체감하셨던 언론 장악이 있으실까요? 제가 2008년 그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제가 외교부 출입 기자였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핫하게 좀 떠올랐던 이슈가 대통령 특보였던 대통령 그 선거 캠프의 특보로 일했던 구본홍 씨가 YTN 사장으로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오면서 이명박 정부의 이 대대적인 방송 장악이 시작됐죠. 예. 그래서 당시에 많은 해고 징계 피해자들이 언론인들 중에 양산이 됐고 그 싸움을 함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말할 것도 없고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 언론 통폐합을 주도했던 허문도라는 사람이
이른바 언론 장악, 언론 자유 말살의 핵심 인물이었다고 하면 이명박 정권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동관이라는 인물이 그 핵심에 있었습니다. 뭐 오늘 보도 말씀하셨는데 지난주까지 보도가 주로 그 2017년 국정원 그 정치 불법 정치 개입 사건 수사와 관련한 그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실과 관련한 의혹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고 하면 이번 주 들어서는 그에 앞선 2008년 초기부터 해서 이동관 씨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고 있는데 예. 대변인 시절부터 정말 아주 꼼꼼하고 치밀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장악하려는 그런 일련의 움직임들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 내부 문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인 게 오늘 경향신문 15일자 경향신문인데요. 당시에 그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촛불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고 우리 내부에 극단적인 진영 간의 충돌이 막 벌어지고 하던 시기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 뭐 민주노총이 분신을 시도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보장해 준다라는 극우 매체 기자의 이 허위 보도가 있었는데 허위 주장이 있었는데 이걸 두고 당시 청와대가 소송을 지원하려 한 정황들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언론에 개입하는 거죠. 또 뭐 MBC 경영진 교체 개혁 작업 이거는 이동관 대변인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라는 문건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모르는 일이라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뭐 또 하나 2009년 10월에 YTN이 청와대 직원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걸 보도하고 청와대 기강 문제를 거론을 하니까 이걸 문제 보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죠? 범죄를 저지른 청와대 직원을 고발한 보도가 사실을 적시해서 보도한 것이 문제라는 것인지 권력이 불편하니까 문제라는 것인지 결국 뭐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2009년 9월에 MBN이 북한 임진강물을 갑자기 흘려보내서 우리 국민 6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두고 당시 MBN 보도에서 재해대응 체제가 총체적 부실이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앵커 멘트를 순화했다.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나오거든요. 이 똑같은 짓을 했던 것이 박근혜 정부 때의 이정현 홍보수석입니다. 예, 기억납니다. 육성으로 그 세월호 비판 보도와 관련해서 KBS의 보도에 개입했던 것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전화해서 지시했던 거. 이 사안들 이 문건은 이게 공소시효가 남았으면 이동관 씨는 감옥을 몇 번 가고 남았을 일들이죠. 이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을 지금 방송 정책에 수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과거보다 더한 짓을 하겠다는 저는 예고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검사 신분이었을 때 당시 문화방송을 포함한 언론 장악의 몸통은 이동관 홍보수석실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돼서 이동관 후보자의 방송통신위원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게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 검사 윤석열을 아예 스스로 완전히 자기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따른 수사 결과를 통해서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언론 통제에 개입을 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을 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것이 검찰 수사의 결론이었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부분을 높이 사서 당신이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언론 통제하고 방송을 순치시켜 봤으니 그 역할을 이 정부에서 하라라고 지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세력이나 인사들에 대해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하는 발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인식의 발로가 결국은 이동관 씨 같은 반헌법적인 인물을 이렇게 방송정책의 수장으로 발탁하는 데까지 이어졌다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 한 달 사이에 공영방송 이사진 변동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그제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제청권, 또 정미정 EBS 이사 해임 안건 통과를 시켰고, 또 지금 윤석열 전 KBS 이사 포함해서 3명 지금 이사 해임을 확정한 겁니다. 그리고 또 KBS 이사장 해임권, 이건 뭐 대통령 재가만 끝내면 이제 KBS 이사회가 여권 우위 구도로 바뀌게 되는 건데, 오늘은 또 MBC 대주주 관련해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관련 또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공영방송을 거의 노골적으로 겨냥하는 것 같은 움직임과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일단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 이 전두환 정권 때부터 이 군사 독재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실제 기무사 군인들이 언론사 편집국에 직접 상주를 하면서 기사를 통제하고 기자들의 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뭐 입만 열면 뭐 공정과 상식, 자유와 민주를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고자 하는 DNA가 정당 내부에 아주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지점들은 현재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회 구조를 정치권이 나눠 먹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여당이 되면 KBS는 6명, 야당은 3명, 네, 비율이 MBC 있죠. 방문진은 죄송합니다. MBC 방문진은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 KBS 이사회는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 이런 식으로 나눠 먹도록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일단 선거에서 승리하면 권력의 불편한 기사나 보도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느 정권이건 공영방송 이사진을 장악하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법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가 오래전부터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공영방송이 비판 언론으로서 제대로 된 공론장으로서 전혀 기능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적 평가에 따라서 정치권이 다 손을 떼라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걸 뒤로 미루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통위 구조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구조가 십몇 년째 이어지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공영방송이 정치의 전리품처럼 전락해서 서로 이전 투구를 벌이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거 저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의도나 이 방송 장악 행태에 대해서 뭐 충분히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고 싸워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만 과연 그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이런 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요구를 했었을 때 그때 민주당과 집권했을 때 민주당은 과연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했느냐. 저는 대단히 그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지금 이런 공영방송 이사진 변동을 추진하고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물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네. 지금 임기 만료가 23일까지니까 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보통 임기 만료를 앞둔 뭐 위원장이든 뭐 위원은 이렇게 큰 결정이나 사항을 많이 이렇게 결정하지 않는데 지금 거의 뭐 빛의 속도급으로 많은 일들을 빠르게 추진하고 네. 있습니다. 이 상황에는 어떤 함의가 있다고 보세요? 우선 이동관 씨는 워낙 여당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동관 씨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야권을 포함해서 시민사회, 합리적 시민사회의 반발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의문들 또 이 학폭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이 봐도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인식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무시하고 그냥 임명을 강행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빌미가 되면 향후에 조금만 이동관 씨가 무리한 법 집행이나 직무 집행을 했을 때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동관 씨에게 꽃길을 깔아주기 위해서 지금 김효재 씨가 악역을 자초하고 있는 거죠. 미리 판을 깔아주는 역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측면들 때문에 처음에 그 TV 수신료,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 고지를 위법적으로 강행했을 때 저희 언론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에서 김효재 직무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때 야권이
언론 노조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탄핵했더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이런 무자비한 폭력들은 미연에 좀 막을 수 있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강하게 좀 드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네. 지금 이사진 해임을 강행하는 절차상 문제나 위법상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도 지금 지적이 대단히 나오고 문제가 있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일단 KBS의 남영진 이사장 같은 경우에 뭐 법인카드 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것도 보수단체들이 저 문제를 제기해서 국민권익위가 감사를 조사를 벌였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설사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왔더라도 추후에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해임 절차를 밀어붙였고요.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같은 경우에 역시 보수 세력들과 내부의 일부 친국민의힘 노조를 포함한 세력들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인데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개시되기도 전에 네. 해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건 답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 적법한 절차적 과정들이 모조리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통상적으로 방통위의 전체 회의가 수요일 날 열리는데 예. 날짜를 막 바꿔가면서 자기들이 최대한 유리한 지점들에서 날짜를 선택해서 강행하기 위한 온갖 무리수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직권남용이고 향후에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직무대행이 이렇게 빛의 속도로 일을 처리하는 배경에 김효재 직무대행이 이제 언론재단 이사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설이 저도 한참 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마침 그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표한수 현 언론재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3명의 상임 이사들이 멀쩡히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장을 중도 해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내부 그 비상임 이사들 반발에 부딪혀서 부결이 돼 버렸습니다. 예. 그 보면 그 언론재단 얘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이명박 정권 당시에 그 이동관 대변인실에서 그 관리 대상 언론인 지정해가지고 VIP가 전화 한 통 해주세요 했다는 문건도 나왔는데 예. 그 문건에 들어있는 그 관리 대상 언론인 중에 한 명이 박보균 현 문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이 결국은 용산의 의중을 그대로 받아서 표한수 이사장을 자르려고 했다가 그게 무의로 돌아간 거죠. 한마디로 추잡한 권한유착의 이권 카르텔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영방송 이사회는 극우 폐기물 처리장이 아니다 이런 제목의 성명서도 내셨던데 네. 이동관 후보자한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십니까? 지금 뭐 인사청문회 준비로 여념이 없겠지만 어떻게 이명박 정부 때의 여러 행태들은 잘 빠져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당신이 하게 된다고 하면 모든 결정들이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역사에 이름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역사에 이름을 남겼죠. 언론 장악의 5점의 역사가 당신의 이름으로 새겨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사퇴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남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여서 뭐 그럼 저희하고 싸워야죠. 별 수 없습니다. 언론 노조 입장에서도 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실 것 같네요. 지켜보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저희 언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아서라도 언론 장악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뭐 다 걸고 싸우는 수밖에 남은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국민들이 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국민들한테는 어떤 메시지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 예전과 같지 않다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이 도덕적 기준이나 정의에 대한 여러 판단들이 엇갈리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치면서 저쪽 그 국민의힘 세력들이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흔쾌히 또 이 싸움에 동의가 되지 않는 시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어떤 권력이든 저희가 비판받을 부분, 뭐 문재인 정부 때 니들은 똑바로 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수긍하고 반성해야 될 지점들이 있다고 봅니다만, 어떤 권력이든 언론을 이렇게 무자비한 방식으로 장악당하고 국민의 말과 글을 훔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복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월호 유족들이 어디 호소할 곳 하나 없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졌고, 유가족들이 단식하는데 옆에서 폭식 투쟁을 벌이는 것이 언론 지상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지금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어디 갈 곳도 하나 없이 저렇게 거리에서 떠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권력에 의해서 언론이 통제당하면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국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껴도 대변해 줄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공론장을 만들고 언론 자유를 지키는 일에 국민들께서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반장의 픽, 지금까지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